토요일 오후 학생들 스스로 만든 영어 토론 모임이 진행 중이다. 이 모임에 오는 순간 모든 대화는 영어로 해야 한다. 오늘의 주제는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She's really beloved in the beauty salon. It was one of the song of Park Jang-hyun, and the Korean title of the song is 미장원. 2학년 백솔지,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핵심 member다. Would you please sing for us? 솔지는 지난해 슬럼프로 고전했으나 이제 당당히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Oh no. 나 이제 머리 자르면 공부도 생활도 즐겁고 재미있게. 이것이 솔지의 공부 방법이다.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시간. 교실 한쪽에 학생들이 모여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학 문제집 풀어오기 모임이다. 오늘은 그 숙제 검사가 있는 날. 안 해온 사람. 설마 안 했겠나? 설마 이건 안 했겠나? 설마. 민지 안 해도 안 하고 얼마나 안 했어? 몇 점? 나 어제 진짜 하려고 했는데 수학을 혼자서 풀려고 하니 진도도 잘 안 나가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사리 포기해버리고 난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도와주기 위해 뭉쳤다. 이번 처음이야. 이번 처음이야. 맞다. 미안, 우리 각자 틀린 거 얘기해. 몇 개인지 얘기할래? 나 3개. 나 6개. 난 2개밖에 안 틀렸어. 3개면 빨리 600원 걷어. 아, 우리 돈 걷자 이제. 우리 점점 피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직접 어느 걷어줘야 세월에. 봐봐, 이쁘지? 500원. 또 벌금통도 말했어. 이 복리로 이제 틀린 문제 개수만큼 벌금을 걷는다. 벌금이 창피하기도 하고 돈이 아깝기도 하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수학 문제를 더 열심히 풀게 될 것이다. 110원이네. 아, 제가 110원 10%와. 이런 모임도 이런 내기도 모두 솔지의 아이디어다. 외상하면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열심히 할까 생각하다 찾아낸 방법이었다.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재밌는 방법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내기는 제가 처음에 친구들 보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내기를 하고 그 문제지를 풀면 더 재밌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봤어요. 솔지야, 나 물어볼 거야. 뭐야? 이거 잠시만. 요즘 솔지는 쉬는 시간마다 보조교사가 된다. 그러면은 삼각형 A1, B1, C1 더하기 삼각형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기로 유명하다. 중학교 때 배운 그거 닮음을 이용해서 푼 거란 말이야. 이렇게 푸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전국 최상위권인 솔지의 수학 실력. 그것은 불과 2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중학교 시절 솔지의 수학 성적은 중위권. 수학이 어렵고 재미없었다. 수학 때문에 소가리를 하던 중 친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수학 문제를 슥슥 풀어내는 친구가 무척 부러웠다. 친구는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것 같지 않았다.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 친구의 수학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다. 도대체 이렇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솔지는 그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쟤는 뭘 했길래 저렇게 잘하지 뭐 하면서 진짜 부러운 게 제일 컸고요. 근데 부러운 것도 컸고 또 약간의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 질투하고 끝을 내기에는요. 저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내기에는. 그래서 저는 내가 시기 질투를 걔를 하지 말고 내가 잘해서 얘네한테 시기 질투를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봤어요. 먼저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을 사서 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게 없었다. 절반도 풀어내지 못했다. 그러자 공부는 더 하기가 싫어졌다. 네, 그때는 막
재밌고 그런 것보다도 오기로 버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 솔지를 붙잡아준 것은 오기였다.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나갔다. 매일 수학 문제집과 씨름한 지 2달. 가슴이 뻥하고 뚫리는 날이 찾아왔다. 그토록 오래 씨름하던 문제를 드디어 솔지 손으로 풀어낸 것이다. 문제가 어려운 문제 계속 푸는데 하나도 안 풀리다가 어느 순간 딱 풀렸을 때 그 진짜 그 희열감? 제가 문제를 풀다가 조금 어려운 게 나오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막 혼자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때 그 느꼈던 그거 한 번만 더 느껴보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 지겨운 게 조금 확 가시고 그 대신에 다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식을 대입하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답을 찾아가는 수학의 재미. 솔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학 공부에 빨려 들어갔다. 중3 겨울방학 때는 하루 종일 수학 공부만 한 날이 많았다. 밤을 새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됐을 때 그 위력은 놀라웠다. 그해 겨울 솔지는 가족들의 모임에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중요치 않았다.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수학에 몰두했다. 중3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만 건건히 뭐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고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이러다가 중3 때 이제 어느 날 재미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보이더니 그냥 뭐 밤도 새고 그리고 이제 뭐 수학 공부할 때는 불러도 몰라요. 불러도 모르고 뭐 이렇게 누가 와도 모르고 열심히 푹 빠져서 그렇게 하더니 지금도 그렇게 수학을 좀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성적 2등급 72점. 그래도 상위권으로 올라간 것이다. 2학년 때는 1등급 최상위권이다. 공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솔지의 재미난 영어 공부법은 크게 3가지. 그중 첫 번째가 이 토론 모임. 이 모임에서는 이름도 영어식으로 바꾼다. When I had a hard time and actually I cried a little. Yeah. Mathematics is amazing. In picture. Yeah. Yeah. That's very. We'll take economics in Sunan, so I gathered about 10 students and we are taking 경제 economic class and I think it's really good and because it is really hard to have economics class even in academy because not many students take economics. Yeah, really good.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솔지는 영어로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영어 말하기 전에 되게 떠듬떠듬거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언니는 뭐 거의 생각 안 하고도 그냥 뭐지 모어처럼 말하는 듯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처음 봤을 때부터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어를 진짜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진짜 영어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영어를 좀 깊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솔지 언니는 진짜 자기만의 생각을 영어로 다 표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세를 본받고 싶어요. 저. So we didn't have any competition. Yeah, we just wow. 솔지가 이런 모임을 만든 것은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말하기를 보충할 가장 확실하고 재미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솔지가 어휘력을 늘리는데도 그녀만의 방법이 있다. 영화를 보거나 미국 드라마 보는 거 아니면 막 소설 같은 거 읽는 거 제 생각에는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지겹거나 재미없는 것도 없고 대신에 오히려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돼서 영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서 실력이 이렇게 향상된 것 같아요. 솔지가 영어와 가까워진 것은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를 보면서부터였다. 컴퓨터와 영어 전자사전. 중학교 시절부터 솔지의 영어 공부 준비물이다. 솔지는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와 영화를 틀어놓고 한국어 번역 자막을 없애버렸다. 영어를 듣고 상황 속에서 그 뜻을 해석해보려 했다. 물론 처음엔 yes, no, thank you 같은 단어밖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솔지는 들리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사전에 입력시켜 뜻을 찾아보았고 이 과정에서 정확한 철자와 다양한 뜻을 알아낼 수 있었다. 드라마 10분을 해석하면서 보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지만 무척 재미있었다. 이게 보통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막 영어 책을 몇 권 풀었는지 아니면 내가 문법을 얼마나 하나 더 아는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한다는 거는 수능에서 뭐 100점 맞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는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말 한마디 더 하고 싶고 이런 마음 때문에 영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어를 하게 되면 학문적으로 영어를 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잖아요. 솔지는 요즘도 영어 공부가 지루해지면 이 방법으로 돌아간다. 아는 단어가 많아지고 영어 실력이 늘자 이젠 문장이 귀에 들어온다. 주인공처럼 말할 수도 있다. You're also fine or sign up for the next. 아주 자연스럽게 듣기 평가 공부를 하는 셈이다. And peer solutions for our two leads. 지금에야 그냥 모르는 단어 몇 개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사실 그냥 들리는 대로 다 받아쓰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솔지의 독해 실력을 키워준 것은 다름 아닌 영어 소설책이다. 솔지는 중학교 시절부터 소설책을 읽었는데 한 번에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었기에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처음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대략의 뜻만 알면 넘어갔다. Whoever the hell they were. 읽을 때는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에 남는 문장을 따로 메모해두는 일이다. 처음에는 특별히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멋진 영어 문장을 외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문장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영어 소설책에 있던 문장은 그대로 솔지의 영어 실력이 되어갔다. 솔지가 재미삼아 계속했던 일이 결국은 공부가 됐다. 공부랑 뭐 그렇게 관련 있는 건 아닌데요. 저도 이런 거부터 적어봄으로써 나중에 누구랑 뭐 영어로 대화할 일 있거나 이렇게 할 때 한 번 좀 저런 걸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좀 멋있어 보일 텐데. 수능 공부는 안 해요? 수능 공부요? 제가 좀 웃긴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자신의 수능 영어 공부 상태를 알려주겠다며 솔지는 책장 높은 곳에 올려둔 참고서를 꺼낸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기본서인데요. 이거 제 팔도 안 닿는데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말고 이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요, 제 친구들이 많이 보길래 저도 문제 풀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샀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좀 했어요. 책 샀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몇 문제 풀었는데요. 풀다 보니까 막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풀기 시작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 완전 깨끗하고 새 책이에요. 손도 안 대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책 같은 거는요. 되게 너무 지겹고 재미없고 그래서 이런 책 가지고는 영어 공부를 잘 못하겠어요. 사실 일반 참고서나 문제집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끔씩 펼쳐들곤 했다. 그러나 솔지는 이내 지루함을 느꼈다. 부족한 어휘력도 늘리고 수능 공부도 할 수 있는 재밌는 방법.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솔지는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바로 그 방법을 찾아냈다. 모르는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자 이 과정에서 문법도 어휘력도 크게 늘어났다. 저는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단어 외우는 게 저한테 되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대신에 이렇게 예문을 적으면서 단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솔지의 단어장에는 긴 영어 문장들이 가득하다. 솔지가 직접 고민해서 영작한 문장들이다. 이거는요. 제가 이 예문을 만들어 놓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제가 원래 막 예문 만들고 나서 좀 저한테 마음에 들고 막 이러면요 이렇게 막 예쁘게 표시를 해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볼 때요 그 문장을 다시 보면서 그때 느꼈던 만족감을 막 다시 느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솔지는 영어 문장을 만들면서 도리어 참고서를 펼쳐보게 됐다. 누구도 문장을 만들라고 숙제를 내주지는 않았다. 솔지 스스로가 재미있어서 하고 싶어서 한 공부다. 그래서 더 효과가 컸다. 공부할 때 재미가 없고 지겹고 이러면 짜증나서 공부하는 것도 하다가 금방 덮어버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무슨 과목을 하든지 간에 이 과목에서 좀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재밌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결국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데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 흥미를 유발시켜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꾸준히 지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보통 장기적으로 보면 5, 6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지치게 된다고. 이럴 때 처음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중도에 공부를 쭉 하다가 지치는 학생이든 간에 이런 재밌는 공부 방법을 도입하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 성적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고3들의 수능이 끝나자 요즘 솔지도 마음이 좀 분주해졌다. 2학년 생활을 마감할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시험 준비가 이어지는 기간. 의욕이 앞서는 시기다. 오늘 그럼 수행평가 준비하려면 좀 늦게까지 있어야 되겠네. 공부 좀 하고. 근데 늦게 자면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빨리 자야 돼. 그냥 평소로 자야지 뭐. 학교에서 돌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은 시각이 10시 30분. 오늘 밤에 공부할 책들을 챙기는데 무척 간단하다. 우선 수행평가에 대비해 영어 공부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경제 참고서를 꺼냈다. 언어나 수학은 이 시간에 공부하지 않는다. 밤에는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밤에는 좀 집중도 잘 안 되고 해서 되게 좀 쉽거나 이런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오늘도 내일 칠 영어 수행평가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하고 또 이거 다 하고 만약에 시간이 나오면 경제 참고서를 좀 읽어보고 잘 계획이에요. 솔지의 공부 집중 시간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솔지의 일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솔지는 자정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보통의 고등학생과는 사뭇 달랐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것일까? 다음날 새벽 4시 다시 솔지네 집을 찾았다. 놀랍게도 솔지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아직 이른 시각이었지만 우리는 솔지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났네. 네, 4시에 일어났어요. 솔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벌써 공부를 시작한 상태였다. 이런 상태로 7시까지 공부 시간은 총 3시간. 솔지는 졸리거나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밴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부터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공부 시간이었다.
처음 솔지가 택한 기상 시각은 새벽 5시였다. 밤 12시가 넘으면 급격하게 집중도가 떨어져 새벽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5시에 일어나도 졸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1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그 방법을 했는데요. 근데 좀 되게 별로인 거예요. 막 이렇게 잠 오고 집중 그렇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봤어요. 그래서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1시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1시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진짜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내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렇게 계속 시간을 조절해서 하게 됐어요. 비록 1시간이지만 집중도의 차이는 엄청났다. 솔지는 이 새벽에 언어와 외국어, 수학 등 핵심 과목 공부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교 자율학습 시간이나 밤 시간대 지루함을 느끼던 문제풀이도 집중력이 높아지는 새벽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도가 나간다. 이런 솔지의 새벽 집중력은 온 가족이 증명해주는 사실. 졸거나 이런 모습은 혹시 보였어요? 아니요, 저러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아침에 눈 뜨고 오면 항상 내가 한 1시간 늦게 일어나니까 공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솔지는 올 한 해 이렇게 새벽반 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얼마나 공부했을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언어 영역 문제를 이렇게 한 세트를 풀었거든요. 이렇게 한 세트를 다 풀고 오답 정리를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는 수학 문제 소단어 한 단어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집이 좀 어려운 문제집을 오늘 제가 풀어서 많이는 못 풀고 한 20문제 정도? 그렇게 풀었어요. 사실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마다 보면 자기들이 집중도가 있는 24시간 중에서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찾아지면 그걸 쭉 꾸준히 계획적으로 쫙 밀고 나가면 이제 규칙적인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몸에 배어서 생체 바이오리듬처럼 내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구나. 그럼 잡념도 그 시간에 공부하게 되죠. 즐겁고 재밌으면 집중도는 크게 올라간다. 그리고 집중하면 숨어있는 공부의 재미가 보인다. 결국 집중과 재미는 언제나 함께하기 마련인 것이다. 소외받는 지구촌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세계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진 백솔지. 고3을 앞두고 솔지는 언어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영어나 수학에 비해 수월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언어가 점점 더 어렵게 다가오고 있다. 언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수리나 외국어보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아직 언어 영역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언어 영역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요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가을의 끝자락. 솔지는 언어 공부에 재미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일단 변화가 필요하다. 갑두진 태아 소사 언어 교과서를 돌아가면서 읽어보는 모임이다. 눈물 같은 골짜기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홀홀 기출 어색하고 쑥스러워 자꾸만 웃음보가 터진다. 네가 유혹했어. 네가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비문학도 언어 지문은 소리내서 읽으면 문장 구조나 그 속뜻이 명확하게 보일 때가 많다. 친구들도 솔지도 공부를 한다기보다 장난치기에 더 바빴지만 점심시간 그래도 지문 2개를 2번씩 반복해서 읽었다. 이렇게도 완전 재밌다 맞지? 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한 거. 맞아. 조국, 정완영, 혜연아 다치스.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면하면 결국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해야 하니까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꾸만 공부가 하고 싶고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 그걸 찾아야 한다.